거기에서 그런 혹독한 흔히 말하는 신고식이라고 하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네. 본인이 그쪽에서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사장이 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네. 뭐 어떤 식으로 또 진로를 변경하셨는지. 샵을 좀 바꿔가면서 일을 했었어요. 똑같이 뭐 월급은 100 이하였고요. 네. 스타트업 브랜드라고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네일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에듀케이터를 맡았어요. 필리핀이랑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K-뷰티가 유행했잖아요. 그때 네.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이제 필리핀에서 굴렀죠. 아 실제 해외 체류를 했었어요? 네. 덕분에 영어 실력 늘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거의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거를 하다가 제가 네. 지쳤어요. 손을 놓다시피 하다가 또다시 맨사라는 그 카페를 보다가 샵 안에 샵이라고 하죠. 샵인샵. 거기에 왁싱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일이랑 속눈썹 하시는 분을 구하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일을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작게나마 시작을 좀 하게 되었고 많이 떨렸죠. 아무래도 브랜드 에듀케이터를 하면서 그때는 사람 손을 안 잡은 지 1년이 넘었을 때였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 샵과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네. 그래서 송서 선생님이랑 이제 막 이렇게 머리를 굴돌이 하다가 저만 먼저 나왔고 송서 선생님은 남고 왜 나는 내일만 하면 미끄러질까라고 네.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차린 게 제 개인 샵이었어요. 그게 기간이 그러면은 얼마 만에 차리신 거예요? 저 2019년 말에 차렸네요. 네. 정말 작게 시작을 했어요. 개인 샵을 차린다고 결정을 하시면은 나는 다른 손님들한테 정말 나만의 스킬을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네. 샵을 차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차리신 건지. 아니죠. 저 궁금하거든요. 막연하게 차려주는 건 아니죠. 적어도 나는 손님의 손톱을 손상시키지 않을 테야. 손상시키지 않고 네일을 해드릴 테야. 건강한 손톱으로 돌려드릴 테야.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은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요, 유튜브 보면 있어요. 저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샵을 차리셨으면 홍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혹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셨는지. 제가 그거를 너무 후회를 하는 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블로그 마케팅 해준다고 오늘 막 전화들 네네. 뿌리 쳤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돈만 그냥 받아 먹은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쵸. 아, 오히려 체험단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더 갑질을 하시고. 사장이라면은 힘들어도 응.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 PR을 해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사장님들 제발 그 블로그다 인스타 뭐다 전화 오는 거 다 씹으세요. 효과 없습니다. 그 개인 샵을 이제 차리셨잖아요. 네. 혹시 차린 위치가 혹시 어디 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저요? 신천지 바로 옆이요. 하필 그곳이에요. 네, 하필 그곳이에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오픈을 이제 2019년 말쯤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네. 그때 그게 그 이후에 터졌다 맞죠? 저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차려는 건데 나 정말 내일 하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의 손님 자체는 발길이 없었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떡상한 케이스인데 여기는 반대로 네, 그것 때문에 떡락한 케이스. 떡락을 한 떡락을 한 케이스죠. 실력이고 뭐고 네. 중요하지 않고 네. 일단 거기 자체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아, 저는 거기가 신천지 건물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번에 터지고 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졸지에 혐오 시설이 됐겠네요. 그러면 3월 달은 아예 위생과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간 문을 강제로 다 닫으라 그랬어요. 일 자체를 아예 못 하신 거예요. 못했죠. 못 3월 달은 아예 못했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예약 간간히 네. 있다가 그나마 이제 샵인샵 할 때 단골들 그러면 생계가 굉장히 그때는 좀 많이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뭐 겨우겨우 월세 내는 정도? 결국은 그만두신 거예요. 한 1년 꾸역꾸역 버티다가야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엄마가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리셨어요. 이제 시한부시죠. 엄마 간병도 해야 되고 간병할 인원이 그 병 자체가 24시간 계속 케어를 들어가야 되는 병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게 돼서 접으면서 이제 다른 원장님한테 인수를 했죠, 그냥. 본인이 네일 아티스트로 일을 꽤 오래 지금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취업하고 뭐 일을 하면서 우리 또 서비스직 네. 애환 가장 저도 바리스타로 일을 했으니까 네. 가장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서비스직에 대한 시선이나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갑질 같은 거. 많죠. 그거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일샵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샵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네. 다 오실 텐데 그 중에서 갑질이나 네. 정말 본인이 네. 차별을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는지. 저희는 손님과의 거리가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 숲이 돼야 돼요. 손님들의 얘기를 다 들어드려야 돼요. 아, 내일을 가장한 심리상담사 같은 느낌?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만약에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걸 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시면은 예를 들어 남자친구 욕을 했어요. 그때 그 남자친구분 어떻게 됐어요? 이런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난 널 기억하고 있다. 라는 걸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런 건 기본적인 서비스에 장착돼 있어야 되고요. 거의 뭐 개인 장부를 기록을 해놔야 되겠네요. 이게 진짜 그래요. 저희는 예약 아,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손님 밑에 네. 메모장에 오늘 남자친구가 떴다고 하는 이유로 싸우셨음. 그 사람이 다음에 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숙지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쵸, 그랬어요. 그쵸. 또 진상으로 따지자면 이게 저한테 이렇게 케어를 이제 받고 네일도 받고 했는데 새끼손가락에 피가 조금 났어요. 제가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닦아드리고 후시딘 좀 발라드리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고 뭐 본인도 되게 기분 좋게 가셨어요. 근데 집으로 가시다가 무슨 그라데이션 분노가 일어나셨는지 남동생분이 전화를 오셔서 네. 이렇게 피를 내셨으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화를 내시면서 고래고래 소리 들으시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 정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드리겠다. 대신에 지우려면 전체 그 제거를 한 다음에 환불을 해드리는 게 저희 원칙이다. 왜냐하면 옷도 환불을 하려면 돌려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도 환불해드리려면 전체 제거 후에 환불해드린다. 그렇죠. 근데 자기는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없대요. 우리는 서울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돈을 보내래요. 순전히 자기가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했다 그 말이네요. 예, 근데 그것도 본인이 전한 것도 아니고 남동생을 시켜서. 그러니까요. 예. 되게 황당했겠어요. 너무 황당했죠. 일 다 잘 받고 와가지고 사진까지 예쁘게 또 찍었어요. 서울에서는 피나면은 막 무릎 꿇고 절도 하는데 이 대구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이러면서. 그럼 서울에서 하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 끝까지 우기다가 그 후로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해줬어요. 아니요? 끝까지 안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네, 환불을 네.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 입장에서도 되게 좀 어이없을 것 같거든요. 본인의 그런 잘못으로 인하면은 사과하고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소비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사진도 찍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익 하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현타가 좀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단이셨거든요. 블로그 체험단. 그분은 돈 받고 오시는 거잖아요. 하는 내내 계속 막 한숨 쉬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색을 가지고 인상 막 쓰면서 서로 앞에서 그러시는데 저도 사람인데 그렇죠. 저도 표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해드렸어요. 샵에 있는 색깔이랑 색은 다 꺼내와가지고 사레트에 섞어서 보여드리고 발라봐드리고 어찌저찌 다 했어요. 했는데 블로그에 진짜 최악의 말만 써놓은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 피해를 좀 굉장히 많이 입으셨겠어요. 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 그렇죠. 제가 그 이유가 제가 표정이 굳어 있어서라는 거예요. 안 웃었다. 서비스직에 뭔가 숙명 같아요. 바쁜 상황임에도 뭐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왜 우리는 웃으면서 응대를 해줘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개인 샵도 그런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은 더 그렇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그 직원들은 백화점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야가 별로다 하면 이 백화점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피어나는 같은 경우도 사장이신데 이 사장은 왜 안 웃지? 이러면 이 샵 별로야 이렇게 판단이 내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했죠. 이 블로그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나는 돈을 줬는데 100만 원 단인데. 그러면 저는 그 업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오히려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는.